요즘 따라 영 예전 같지 않을 때 많지 않으세요? 전보다 집중도 잘 안 되고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와, 나 우울증인가? 이게 성인 ADHD인가? 이런 고민 요새 많이 하실 겁니다. 다시 말해, 내 뇌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하는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물론 실제로 뇌 문제, 뭐 ADHD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요. 원인이 뇌가 아닌 의외의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이 의외로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해결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동차에 안 좋은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퍼지겠죠. 혹은 연료 탱크에 문제가 있어서 연료가 줄줄 새거나 하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름, 에너지원의 역할을 하는 건 아마 음식이겠죠. 그리고 연료 탱크의 역할을 하는 건 소화기관, 대표적으로 장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이 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뇌가 우리 몸의 여러 기관에 신호를 보내서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장도 뇌에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건강의 뇌과학이란 책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상호 연결 신경에서 두뇌에서 내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은 10% 정도에 불과하고, 오히려 나머지 90%는 내장에서 두뇌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리가 영 피곤하거나 집중이 안 될 때를 생각해 보면요. 대표적으로 뭔가 소화가 안 됐을 때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장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정신의 영역, 뇌의 영역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간 때문이 아니고 장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 소화의 문제가 어떤 집중력, 우울증 이런 것에만 영향을 미치냐?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의 뇌과학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불안한 두뇌가 장에 신호를 보내듯 불안한 장은 두뇌에 신호를 보낸다. 그러므로 위와 창자에서 발생한 고통은 심리 불안과 스트레스 및 우울의 원인 혹은 결과일 수 있다. 두뇌의 가장 중요한 메신저 물질 중 하나인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은 두뇌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놀랍게도 전체 세로토닌의 약 90%는 내장에서, 정확하게 말해 장내 미생물상 혹은 미생물군이라고 알려진 수조 마리의 박테리아 속에서 생성된다. 우리가 장이 좀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될 때 우울해질 때가 많거든요. 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90%가 장에서 생기는데 장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게 막혀버리는 거죠. 인간의 감정은 결국 호르몬의 장난질이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 호르몬이 어디서 생긴다? 장에서 생긴다. 우리가 컨디션이 저하되고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고 그 원인이 뇌가 아니라 장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해결책,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 건강을 좋게 해서 우울증도 해방되고 컨디션도 끌어올릴 수 있냐? 가장 심플한 해결책 알려드릴게요. 바로 적게 먹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 소화 과정에서 활성산소라는 게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는 소화 과정에서 원래 당연히 생기는 것인데 이게 많으면 두뇌 세포에 과부하를 준다고 합니다. 건강의 뇌과학에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가 만들어내는 정상적인 산물이지만 그 양이 지나치게 많을 때 신진대사를 파괴한다. 그리고 과식했을 때 세포 내 에너지 생산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는 피해를 입히는 많은 활성산소를 배출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식은 좋은 습관이 아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든든하게 먹어야 배부르고 만족스럽다, 잘 먹었다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진대사를 파괴하는 행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면 활성산소의 악 영향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아까 뭐라 그랬죠? 적게 먹으면 됩니다. 딱 30초만 시간을 내주세요. 북토크 시청자 중 약 60%가 구독을 안 한 채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북토크 채널의 비전은 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 재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행동할 용기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달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데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콘텐츠를 통해 용기를 얻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책에서 심플하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더라고요. 메시지는 비교적 간단하다. 적게 먹어라. 그 기준은 적어도 하루 한 번은 배고픔을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배고프면 우울해, 불안해, 배고픈 건 못 참아. 그런데 하루에 한 번은 배고파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항상 배고픈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과식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당뇨가 좀 있으시거든요. 저도 유전인지 모르겠는데 점심을 좀 쌀밥이라거나 혈당이 많이 오르는 그런 걸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심을 바꿨습니다. 뭐 먹냐? 샐러드만 먹거나 서브웨이 샌드위치 15cm 하나 먹거나 배고프면 단백질 바 하나 더 먹고 이 정도로 소식을 하는 걸로 식단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컨디션이 훨씬 나아지고요. 그냥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아. 몸이 가벼운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던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야, 근데 나는 도저히 적게는 못 먹겠어. 물론 적게 먹으면 좋긴 한데요. 먹는 양도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위안을 얻을 수 있는데 뭘 먹는지도 중요합니다. 즉, 어느 정도 배차게 먹어도 그 먹는 게 뭐냐에 따라서 활성산소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뭘 먹는 게 중요할까요? 가공식품 말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식품 가공은 섬유와 같이 생체 이용률이 낮은 성분을 정제한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음식물이 소장을 거치고 나면 장내 박테리아를 위해 남겨진 영양소는 거의 없게 된다. 그 결과는 체중 증가와 비만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감소로 나타난다. 우리가 장이 건강해야 뇌가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이 건강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장내 미생물군이 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 얘들 미생물이 튼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 우리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먹는 식량이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잡곡 같은 좀 정제가 덜 된 음식이 좋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들은 배에서 흡수되는 양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통과하더라도 음식물이 남아요. 이 남는 음식들이 대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먹는 먹이가 되는 겁니다. 미생물이 이걸 먹어야 다양하게 이 친구들이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공식품은 어떤가요? 식품을 인위적으로 가공해서 영양소가 너무 지나치게 잘 흡수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뭐 안 좋은 성분은 몸에 다 들어가 버리고요. 장의 미생물에 갈 영양분은 아예 안 남는 거죠. 그러니 장도 결과적으로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가공식품을 줄이고 섬유질을 많이 먹을 수 있을까? 책에서는 여러 가지 음식을 추천하고 있지만 제가 읽어보니까 딱 심플하게 정리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원재료를 먹는 겁니다. 원재료를 먹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고기 그 자체, 야채 그 자체 등 가공이 되지 않은 심플한 음식을 먹으라는 거죠.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만 기억하고 실천해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뇌 문제라고 생각되는 우울함, ADHD, 집중력 결여 이런 것들이 사실 장 문제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리더라고요. 적게 먹고 가공식품보단 신선식품을 먹는 것이 제2의 뇌를 활성화해서 우리 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뇌 문제라고 느껴지는 문제들의 의외의 원인 두 번째는요. 앉아있기입니다. 꼭 뇌 건강을 떠나서요. 종합적인 우리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최악의 빌런 중 하나가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건강의 뇌과학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평균적으로 하루에 1시간 더 앉아 있을수록 사망률이 2%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8시간 이상을 앉아 있는 경우 사망률이 8%가 더 증가된다고 해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13% 정도가 활동 부족, 즉 많이 앉아 있는 것의 결과로 인해 생긴다 추정된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앉아 있는 게 움직이지 않는 게 문제면 운동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섬뜩한 진실을 이야기하겠다.
우리가 매일 운동한다고 해도, 그리고 권장되는 운동량 이상을 실천한다고 해도 지속해서 앉아있는 습관은 신체 활동의 모든 장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 우리가 나 오래 앉아 있었네, 허리도 아프네, 운동하면 나아지겠지 라고 운동을 해도 앉아 있음으로 인해 그 운동을 하나마나한 결과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앉아 있는 걸 상쇄시키고 조금 더 건강한 정도로 운동을 하려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냐면요, 하루에 60분에서 75분 이상은 운동을 해야 우리가 앉아서 발생하는 피해를 상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쉽지 않은 거잖아요. 하루에 1시간을 매일 운동해라. 만만치 않습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건강이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피해를 상쇄시키는데 그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앉아있는 습관은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앉아있으면요, 체내 염증 수치가 올라갑니다. 체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노화, 뇌 노화와 신체 노화 모든 것이 촉진됩니다. 자, 그렇다면 솔루션은 뭘까요? 앉아있지 못할 거라면 당연히 우리는 일어서야 할 겁니다. 책에서는 의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라 라고 말합니다. 의자와의 전쟁은 무슨 뜻이에요? 서 있을 수 있을 때는 앉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 라고까지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 진우션님의 션님 아시죠? 그분이 션과 함께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세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기차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옆에는 계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촬영하는 PD들은 에스컬레이터로 가고 싶어. 근데 션님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기신 명언이, 야, 힘들게 갈 수 있는데 왜 편하게 가? 와, 그거 보면서 저도 감탄했고 옆에 PD들은 좀 헐떡헐떡 죽어가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방금 션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의 앉아있는 생활 습관에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 있을 수 있는데 왜 앉아있어? 라는 거죠. 물론 이게 직장인한테는 참 쉽지 않습니다. 하버드대학교 다니엘 리버만 교수님이 나온 팟캐스트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기계발서나 건강 관련 서적에서 앉아있지 마, 움직여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이게 조금 오해가 있다. 그런 책들과 컨텐츠에서 펼치는 논리가 뭐냐. 원시시대 때 우리는 뛰어다녔지 앉아있지 않았다. 움직이는 게 우리에겐 기본값이다. 라고 보통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틀렸답니다. 왜? 그분이 원시시대나 혹은 원시 생활상을 유지하고 있는 오지에 있는 부족들의 생활상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도 앉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앉더라도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핵심은 고정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본 또 다른 영상에서는요, 최고의 자세는 그 다음 자세다 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결국 핵심은 뭐냐, 많이 일어나지 못할 거라면 최소한 똑같은 자세로, 저희 막 집중하다 보면 고개 좀 숙이고 앞으로 하고 모니터에 눈을 처박을 것처럼 이렇게 하고 계속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건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라도 해주고 허리라도 돌려주고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이 허락한다면, 여러분이 개인 사업자고 개인의 업무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요, 스탠딩 데스크 혹은 모션 데스크 이런 거 해놓으면 좋긴 합니다. 저도 제 사무실에요, 스탠딩 데스크를 해놓고 그 밑에 워킹 패드라는 걸 깔아놨어요. 그래서 집중할 때 서서 느리게 걸으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래 앉아있으니 허리 아프던 거 이거 싹 사라졌고요. 집중도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모두가 이렇게 환경을 구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움직이거나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서 있을 수 있을 때는 앉으면 안 됩니다. 앉아 있어야만 한다면 최대한 자주 자세를 바꿔줘야 합니다. 앉아 있는 습관이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행복도가 떨어지는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질병들,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뇌 문제로 느껴졌던 문제의 의외의 원인, 마지막은 햇볕 없음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건물 안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햇빛을 받을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전에 지식산업센터에 사무실이 있었어요. 지금도 지산이긴 한데 예전 지산은 지하에 구내식당이 있어가지고 밥도 거기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지하철로 출근을 하죠. 근데 그 지산이 지하철역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지하철을 타는 순간 햇빛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 지하철에서 건물로 들어가고 건물에서 일하다가 지하에서 밥 먹고 날이 더우니까 나가서 산책도 안 하고 그러면 진짜 햇빛 쐴 일이 하루에 몇 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햇빛을 못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잠깐, 오늘 영상보다 더 유익한 컨텐츠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북토크 뉴스레터를 지금 신청해 보세요. 지금까지 뉴스레터를 받아보신 분들이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롭고 혁신적인 인사이트였습니다. 너무 좋네요. 매주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말과 글들이 저를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필력이십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칭찬이 달렸을까 궁금하시죠? 제 모든 노하우, 자기개발, SNS 콘텐츠 제작,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세요. 100% 무료입니다. 그런데 햇빛을 못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 햇빛을 받아야 우리 몸에서는 세로토닌이 형성됩니다. 세로토닌이 뭐죠? 행복 호르몬 아닙니까? 이 행복 호르몬이 햇빛을 안 받으니 생성이 안 돼. 그러니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감정은 호르몬의 장난질일 뿐이다. 근데 행복 호르몬이 없으니 불행해지고 우울해지고 집중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날 덥고 추운데 나가서 햇빛 쬐라 그러면은 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야, 나 그냥 조금 우울할게. 덜 행복해도 돼. 그러니까 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 네,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냥 행복 호르몬이 덜 분비돼서 기분이 조금 나쁜 정도, 이 정도로 끝나면 다행인데요. 햇볕을 쐬지 않으면 잠도 잘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졸리잖아요. 졸리는 이유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저녁에 생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이 맨 땅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멜라토닌의 재료가 세로토닌입니다. 낮에 햇빛을 쬐면 생성된 세로토닌이 저녁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잠도 깊게 자게 되고 깊게 자니까 덜 피곤하고 덜 피곤하니 우울함도 덜어지고 집중도 잘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햇빛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세로토닌 안 생겨. 그러니까 멜라토닌 안 생겨. 그러니까 잠도 잘 안 와. 그러니까 잠을 깊게 못 자. 회복이 안 돼. 다시 집중도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니까 우울해. 이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햇볕을 쬐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게 제가 이 햇빛의 힘을 언제 진짜 크게 느꼈냐면요. 저희 아들 키우면서 느꼈어요. 낮에 그 아들 데리고 산책을 하는 날이 있고 못한 날이 있잖아요. 근데 산책을 시키고 햇볕을 오래 받으면 애가 잘 자요. 저녁에 깨지도 않고 애가 기분도 좋아. 근데 비가 오거나 아파서 예방접종 받아서 산책을 못했다. 저녁에 재우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리고 새벽에 자꾸 깨. 근데 이게 아들만 그러냐? 아니더라고요. 저도 햇빛을 잘 받은 날은 저녁에 잠이 잘 오는데 그렇지 못한 날은 뭔가 잠들기가 힘들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햇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책에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습관을 추천하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햇빛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세로토닌이 특히 아침에 분비가 잘 되거든요. 아침에 햇빛까지 받으면 세로토닌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 뜨자마자 커튼을 쫙 치고 햇볕을 가만히 맞고 있거나 더 좋은 건 아침 시간에 해가 떴을 때 나가서 한 20분 걸어라 라고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라는 책에서는 추천합니다. 그런데 또 이러면은 야, 출근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아침에 내가 햇볕을 쬐고 산책하고 있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책에서 추천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점심 외식입니다. 점심 요새 뭐 도시락을 싸오거나 샐러드 먹고 막 이렇게 실내에서 먹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나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돈을 써라가 핵심이 아니고 잠깐이라도 나가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꼭 점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업무 시간에 잠깐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제발 좀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책상에 계속 앉아 있고 움직이지 않고 집중해야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과연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열심히 일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집중 안 된다고 탕비실 가서 커피 들이붓고 다시 오면은 바로 집중 잘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나가서 걸으면 어떻습니까? 머리 안 돌 때 나가서 걸으면 힘들다고 카페인 마실 때보다 훨씬 더 리프레시 효과도 있고요. 집중도 잘 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그게 멜라토닌이 되면서 저녁에 잠도 잘 온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상태는요, 결국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런데 그 호르몬을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쉬운 습관이 뭐라고요? 햇볕을 쬐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은 건강의 뇌과학과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두 가지 책을 참고해서요. 집중력 결여, 우울함 같은 뇌 문제로 보이는 문제들의 의외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뭐였죠? 장이었습니다. 장은 제2의 뇌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장에서 많이 분비가 된다. 그렇기에 우리가 뇌 문제로 생각되는 것을 해결하려면 사실 장을 개선해야 할 때가 많다. 장 문제를 개선하고 상태를 끌어올리려면 적게 먹어라. 그리고 자연식품을 먹자. 장내 미생물군에게 먹이를 준다는 생각으로 식이섬유 함유량이 높은 음식, 그게 뭔지 모르겠다 하면 자연 상태 그대로인 음식을 많이 먹자. 두 번째 문제의 원인, 앉아있기였습니다. 다른 거 뭐 운동 많이 하고 다 해도요, 오래 앉아있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많이 앉아있으면 체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 뇌와 신체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스탠딩 데스크, 모션 데스크 이런 거 쓰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뭐 1시간에 한두 번은 움직이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자세는 뭐라고요? 그 다음 자세다.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햇빛이 부족하면 정신적인 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햇빛을 쬐어야 세로토닌이 발생하는데 이 세로토닌은 우리의 행복을 끌어올려 줄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어서 양질의 수면과 컨디션을 회복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한다. 그렇기에 하루에 아주 조금이라도, 가장 좋은 건 아침에 한 20분 햇볕을 쬐면서 뛰거나 걷는 거지만 그게 어렵다면 업무 중에 잠깐이라도 점심을 나가서 먹는 것 정도라도 나가서 햇볕을 꼭 쬐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집중이 잘 안 돼요. 요즘 따라 우울한데 왜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같은 건강뿐만 아니라 유익한 자기계발 그리고 SNS 기반 사업 인사이트를 제가 뉴스레터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해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